2018 전북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삼례터미널 김헌수. 빗물 고요 팔랑이는 흙바닥길에 숨통을 터놓고 바퀴자국 긁고 간 자리에 안부를 걸쳐 놓는다. 이때 삼례터미널은 빈집 같다. 버스들은 벚꽃 잎들을 헤아리며 종점 없는 마을로 떠날 것 같다. 내 안에 새겨진 주름패인 얼굴을 현상에 놓고 흑백 사진 같은 터미널 지나 후정리 길목에서 손 흔들던 그의 모습을 던져주고 간다. 걸어 잠근 뒷문 곁에 그림자 없는 하루가 눕는다. 들마루에 앉아서 나누던 습관들이 헐렁해졌다가 가끔 자리를 내어주는 그곳, 떨어지는 너그러운 빗방울이 욕심을 내던 처마 밑이 환하다. 녹이 쓴 남자가 떠난다. 그를 엿보는 눈빛 덕분에 말은 쌓여가고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 희미하게 고요가 들어앉아 있다. 나도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다음 날이면 또 들어와 앉는 터미널에서 그를 만지고 있다. 삼례터미널은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다. 살아온 지난 날이 자동 판매기 속에서 낡아가고 있다. 쓸어내린 눈꺼풀을 길들이는 감각들, 아무도 몰래 음각해 놓은 문양으로 피어 목판화로 찍어내고 있다. 삼례터미널, 김헌수 시인의 시입니다. 느낌에 시골 터미널인 것 같죠? 시골 터미널인데 왠지 오래돼서, 그리고 또 그 오래된 터미널에 얽힌 어떤 심회 또는 심경을 시로 쓴 것 같습니다. 터미널은 출발의 종착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런 장소가 터미널입니다. 빗물 고요 팔랑이는 흙바닥길에 숨통을 터놓고 바퀴자국 긁고 간 자리에 안부를 거쳐놓는다. 이렇게요. 굉장히 좀 조용할 것 같고 또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런 흙길인 것 같고, 그렇죠? 빗물이 고여있다 이 말은 웅덩이죠. 물웅덩이. 그 물웅덩이에 팔랑인다고 해요. 물웅덩이가 팔랑인다 이 말은 물웅덩이에 물결이 이렇게 이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통을 터놓고 바퀴자국 긁고 간 자리에 안부를 걸쳐 놓는다. 이때 숨통은 한 줄기 바람이 불고서 그 물웅덩이를 지나간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안부를 걸쳐 놓는데요. 시골에서는 아침이면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흔히 방문해서 안부 인사를 하죠. 문안. 그는 혹시 밤사이에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니까 안부를 묻는 거예요. 마치 꼭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의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자신이 그 물웅덩이를 들여다보는 것도 물론 안부이지만, 그게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의 모습이 어떤 영상이 비치겠죠. 물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안부이겠지만 자기가 거기에 발자국을 남김으로써 혹시 지나갈지도 모르는 이웃이 자기가 아직 살아있음을 이렇게 알리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3례 터미널은 빈집 같다.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빈집 같다라고 해요. 버스들은 벚꽃잎들을 헤아리며 종점 없는 마을로 떠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떤 사람이 없고 너무 허러우니까 어떤 마을이 텅 빈 듯한 느낌이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어떤 버스가 벚꽃 꽃잎들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각적 은유를 표현한 것 같죠. 종점 없는 마을로 떠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끝없이,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라고 하죠. 어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떠날 것 같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윤회를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하죠. 윤회가 뭘까요? 윤회. 윤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다른 동물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걸 윤회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종교적 관점이라 하고요.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욕망을 다 추구하고 나면 권태가 생기고, 또 권태가 생기면 결핍이 생기고, 또 결핍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한 반복의 고통 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의 어떤 바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받는다고 해요. 그 고통의 윤회에서 탈출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요. 수도하는 스님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그 후자죠. 인간의 고통의 고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주름패인 얼굴을 이라고 했네요. 내 안에 새겨진 주름패인 얼굴. 내 안에 마음이 늙어버렸네요. 마음이 늙은 건데 그 주름패인 얼굴을 현상에 넣고, 이 말은 그 무릉덩이에다가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비춰보고 시인의 마음은 그 무릉덩이에 비춰진 그 얼굴을 거기에 그대로 남겨놓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흑백 사진 같은 터미널을 지나 후정리 길목에서 손을 들던 그의 모습을 던져주고 간다라고 합니다. 버스는 사람을 태워가기도 하고 또 태워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워가고, 어느 길목을 지날 때, 후정리 길목을 지날 때는 후정리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태워가거나 또 내려주고 간 그 장면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간다고 해요. 어느 정거장마다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이러는데, 시골은 다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어느 길목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리고 A라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또 어느 길목에서는 B라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그런 추억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걸어 잠근 뒷문 곁에 그림자 없는 하루가 눕는다. 하루가 저문다는 느낌인데, 걸어 잠근 뒷문은, 걸어 잠근다는 것은 무엇과의 차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 어떤 걸어 잠겨 있는 뒷문의 어떤 장면을 말한 것 같고, 그림자 없는 하루가 눕는다 이 말은 그림자가 없을 정도 되면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둠이 짙게 깔려야 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들마루에 앉아서 나누던 습관들이 헐렁해졌다. 가끔 자리를 내어주던 그곳, 그 들마루라는 것은 그 이동식 평상을 말하는데, 마당에다 옛날에 여름밤이 되면 마당에다가,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겠죠, 마당에다가 그 평상을 꺼내놓고 이렇게 밤을 보내기도 하고 뭐 별 구경하면서 보내기도 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헐렁해졌다고 하는데, 헐렁해졌다는 것은 날씨가 좀, 여름이 지나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점점 더 밖에 안 나오겠죠. 그 들마루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자리를 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그런 들마루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비워지게 되는 거죠. 처마밑 같은데, 떨어지는 너그러운 빗방울이 욕심을 내던 처마밑이 환하다. 이게 별도 뜨고 달도 떴나 봐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빗방울,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너그러운 빗방울이래요. 너그러운 빗방울이 욕심을 내던 처마밑이 환하다라고 해요. 너그럽단 말은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생명에게 너그럽겠죠. 그런 생명에게 너그러운 빗방울이 욕심을 내서 처마밑을 욕심을 낸대요. 그 빗방울이 처마의 그 둘레 가장자리를 지스랑이라고 하죠. 지스랑. 그 지스랑에 빗방울이 달려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시인은 그 빗방울이 그 처마를 놓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실은 빗방울이 천천히 이렇게 맺혀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좀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녹이 쓴 남자가 떠난다. 그를 엿보는 눈빛 덕분에 말은 쌓여가고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 희미하게 고요가 들어앉았다. 왠지 조금 슬픈 느낌이 나죠. 살 만큼 녹이 슬어 남자가 떠난다는데, 버스가 떠나듯이 살 만큼 산 어떤 사람이 떠난다는 말로 보여요. 그를 엿보던 눈빛 덕분에 말은 쌓여가고, 그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혹은 보살피고 있는 눈빛이라는 뜻이겠죠. 말은 쌓여가고, 나누고 싶은 말들은 많아가고,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 희미하게 고요가 들어앉았다라고 합니다. 버스는 사람을 데려왔다가 데려가는 존재죠. 그래서 왠지 시인이 진짜 그런 뜻으로 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돌아가신 듯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고요와 적막과 그리고 어떤 허허로움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나도 한 남자의 모습을 바라본다. 다음 날이면 또 들어와 앉는 터미널에서 그를 만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신도 그 앞에서 언급한 사람처럼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즉, 한 사람을 보살피면서 보살피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골에서는, 요즘 시골은 많은 노인들만 남아서 노인들의 하루의 일과는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늘 다니죠.
근데 그걸 버스를 이용해서 병원에 다니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삼례 터미널은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다라고 했네요. 이 식구는 이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례 터미널은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례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이 빠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다라고 하는 것은 종점이 없는 마을이니까 종점이 없는 마을이니까 늘 돌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 윤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오고 또 오고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이 자동 판매기 속에서 낡아가고 있다. 네, 자동 판매기 속에서 낡아가고 있다. 살아온 지난날들이 기억이겠죠.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들이 자동 판매기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겠죠. 쓸어내린 눈꺼풀을 길들이는 감각들. 쓸어내린 눈꺼풀을 원래 쓸어내린다라는 것은 사실 눈 뜨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쓸어내리죠. 한 사람의 눈을 쓸어내리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꼭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눈 감으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잊혀져 가는 그런 것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져 가는 기억을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 감으면 잊혀져 가는 그런 옛 감각들, 기억의 감각이겠죠. 기억의 감각들인데 아무도 몰래 음각해 놓은 문양으로 피어 목 하나로 찍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잊혀져 갈 것 같아서 아무도 몰래, 그러니까 음각해 놨다는 것은 좀 파서 새기는 것을 음각이라고 하죠. 파면서 새기는 거. 근데 도드라지게 새기면 그것을 양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도록 음각해 놓았대요. 아무도 몰래 음각해 놓은 문양으로 피어 목 하나로 찍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판기 속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는 기억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례 터미널 김은수 시인의 2018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시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